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방송의 이명렬입니다. 원혜란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웰빙 바람이라는 게 저희들 그 사는 삶의 문화에 살며시 다가오고 있는데요. 웰빙 가운데 진짜 또 하나 중요한 게 바로 먹거리 웰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들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 바로 커피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난주에 저희는 커피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죠. 원산지는 어디며, 또 커피 나무는 어떻게 생겼으며, 그 커피의 종자에는 뭐가 있는지 공부를 했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에는 조금 더 커피는 어떻게 뽑아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고자 미스터 커피 서울국제 커피 아카데미 원장님이신 권장하 선생님을 다시 모시고 오늘 자세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권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주에 커피에 대해서 1차로 우리들 왜 흔히 공부를 할 때 보면 총론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총론 차원에서 커피가 많이 이제 소개가 되고 설명이 됐는데 미처 설명 못한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이제 커피를 우리가 대하고 접할 수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오늘 계속 이야기해 주실 수 있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네. 있었던 그런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는 차원에서 네. 커피에 관련된 그림을 먼저 잠시 보시고 예. 그리고 이야기를 계속 오늘 2부 이어가도록 하죠. 예. 예, 잠시 좀 보시겠습니다. 네, 커피 농장 예. 사진입니다. 지난주에도 낮은 게, 말씀드렸지만 좀 밑에 있는 게 바로 커피 나무죠? 커피나무가 낮게 밑에 깔려 있는 겁니다. 예. 예, 저 밑에 낮게 있는 나무들이 커피나무죠. 그 옆에 큰 나무들은 큰 뭐죠? 나무는 그늘나무죠. 그늘종나무. 저게 커피 줄입니다. 커피나무가 커피를 지금 주렁주렁 달려 있는 거죠. 요건 커피꽃. 꽃도 있고 그 체리도 있죠. 예. 요건 이제 체리가 달린 상태. 네. 그 포도알 같아요. 예, 지금 이게 이제 피킹이라고 해서 손으로 따는 겁니다. 하나하나. 커피 익은 열매를. 기계로는 못 따고요. 예, 손으로 땁니다. 따서 이제 또 저기 나쁜 걸 추려내는 과정이고요. 네. 요거 이제 포멘테이션이라고 그래 발효시키는 과정이에요. 저게 이제 껍질하고 씨하고 분리시키는 과정이죠. 분리시켜가지고 기계로. 그다음에 이제 물로 씻습니다. 물로 씻어가지고 파치먼트라고 그래서 깍지 커피를 내다 말립니다. 말리고 이제 깍지를 까낸 커피를 전부 다 불량품을 골라내서 완제품이 나오죠. 네. 그럼 저희가 네, 수입해오는 거는 알겠습니다. 이제 그런 그 깍지까지 까낸 그 커피를 수입해다가 가공을 해서 저희가 먹게 되는 건가요? 예, 그렇죠. 근데 조금 전에 말씀하시길 저는 커피라고 그러면 이제 지난 시간도 그랬지만 열을 가해서 220여 도 정도 예. 온도 섭씨죠. 예. 볶는다고 알았는데 예. 발효시킨다고 조금 전에 또 설명이 계셨어요. 그건 이제 제가 지난주에 얘기할 때 네. 커피의 처리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어요. 네. 커피 나무에 커피 열매가 맺으면은 아까 손으로 딴다고 그랬죠. 지난주에 마침 커피 나무 종자까지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예. 아라비카종, 로부스타종이요. 네. 그래서 커피 열매가 익으면요. 네. 익으면 이제 빨갛게 진홍색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진홍색으로 변했을 때 딸 수 있는 건데 커피 나무의 그 특징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한 나무 가지에 익은 열매, 막 생긴 열매, 꽃이 다 함께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커피 나무는 1년에 몇 차례 수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꽃이 핀 건 꽃이 지면서 열매가 생기면 다시 익기 시작해서 약 30주에서 35주가 걸리면 빨갛게 진홍색으로 익습니다. 아니 식물학 교수한테 여쭤보고 싶을 정도로 궁금한 내용인데요. 어떻게 예. 그 나무는 그럴 수가 진짜 있죠? 커피 나무는 1년에 몇 번 생산할 수가 있어요. 많게는 6번, 7번까지 생산할 수가 있고, 산지에 따라서 틀린데, 산지에 따라서 보통, 수확 철이 있어가지고, 뭐, 인도다 그러면 12월부터 2월 사이에 이제 수확이 그게 몇 차례 커피 있다. 나무가 예. 스스로 카페인에 취해가지고 분간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도 1년에 어떻게 6차례씩 네, 그게 이제- 열매가 있고 꽃이 피고 동시 패션으로요. 그게 커피 꽃은 비가 와야 피거든요. 그래서 열대지방에서, 물론 우기가 1년에 한 차례만 있으면 커피 열매가 한 번밖에 안 엽니다. 근데 어떤 그 소나기가 하루 한 차례 쏟아지고 나면 커피 꽃이 펴요. 아, 네. 그럼 그 다음에 또 얼마 있다가 한 달 후에 또 큰 비가 한 번 왔다 이거죠. 소나기가 또 한 차례 왔다. 그럼 또 커피가 꽃이 핍니다. 그럼 한 달 전에 핀 꽃은 벌써 꽃이 지고 조그맣게 열매를 맺었어요. 네. 그럼 한 달 후에 또 꽃이 피죠. 네. 또 그 후에 2달 후에 또 비가 또 오면은 또 꽃이 핍니다. 그래서 여러 번 수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열대지방이라 가능한 일일 수 있겠네요. 예, 예. 그 지난주에 그 블루 마운틴 예. 그리고 이제 뭐 모카 예. 또 제가 질문했던 그 뭐 카푸치노 이야기를 하셨는데 또 초콜릿 예. 프랑스 말로 또 쇼콜라라고 그러는 모양인데요. 예. 그런 부분 얘기하셨는데 또 캐러멜이 들어간 커피도 또 참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거는 최근에 개발된 겁니다. 네. 이제 우리가 최근에 마시는 커피들이 미국 시애틀에서 개발된 그 에스프레소 베이스 커피라고 합니다. 네. 미국 사람들이 갑자기 90년대에 들어서 에스프레소를 가지고 제품을 만들기 시작해서 그게 전 미국으로 확산이 됐어요. 네. 그 커피를 우리가 에스프레소 베이스 커피라고 그러죠. 그 전까지는 80년대까지는 에스프레소라는 건 이태리 사람들만 마시던 커피거든요. 네. 근데 에스프레소 자체가 너무 진하다 보니까 미국 사람 입맛에는 잘 안 맞죠, 거기에. 이태리 사람들은 진하게 조금 뽑아서 거기다 설탕 타가지고 홀짝 마시고 말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개발한 방법은 뭐냐면 제일 큰 시애틀의 발명품이라고 그래서 카페 라떼를 듭니다. 그래서 카페 라떼라는 건 에스프레소를 한 샷 뽑아가지고 거기에다 몇 배의 그 스팀 밀크를 탄 겁니다. 네. 스팀 밀크를 적어도 4~5배를 타가지고 스팀 밀크요? 예. 네. 그 에스프레소 기계에 보면 스티밍 하는 그 꼭지가 아까 있습니다. 그 예, 스팀 뜨거운 만들라고 그랬어요. 김을 예, 뜨거운 보내서 김으로. 거품을 만드는. 그래서 네. 밀크를 확장을 시키죠. 네. 데피면서. 그래서 그걸 보여줘가지고 적어도 4~5배의 밀크가 들어가는 겁니다. 커피 한 잔에. 아,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카페 라떼라고 하는데 그 카페 라떼가 개발이 되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단 걸 좋아하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다가 시럽을 넣어 먹기 시작했어요. 옛날에 헤이즐넛 커피 지난주에 얘기한 적 네, 있잖아요. 네. 지금은 헤이즐넛 커피가 아니라 헤이즐넛을 시럽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설탕 시럽, 뭐 설탕이나 포도당이나 과당을 넣고 거기에 헤이즐넛 향을 넣어가지고 헤이즐넛 시럽이라는 걸 만들어서 카페 라떼에 헤이즐넛을 따라 먹으면은 헤이즐넛 카페 라떼가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캐러멜 시럽을 따라 먹으면 캐러멜 카페 라떼가 되죠. 그래서 지금 캐러멜을 쳐먹는 그 카페 라떼라든가 또 캐러멜 모카라고 합니다. 생크림을 올려준 형태에서 캐러멜 시럽을 뿌려주는 지난주에 거죠. 그 권 원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네. 그 헤즐넛 같은 경우에는 예. 이 원 커피의 맛과 향이 네. 나오기가 어렵다 이제 얘기를 하셨은 그런 게 기억이 나는데 네. 지금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캐러멜이나 뭐 이런저런 것들이요 네. 그거는 커피 향을 죽이지 않고 같이 보완하고 상승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건가요? 헤즐넛은 지난주에 좀 그렇지 않느냐 말이셨는데 엄격히 말을 하자면은 그 커피의 향이라든가 커피의 맛이 많이 묻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묻혀서 밀크와 생크림이나 그 캐러멜 시럽에 많이 묻히는데 에스프레소라는 건 독특한 커피입니다. 아주 진액을 뽑아내거든요. 양은 적지만 아주 진액을 뽑아내기 때문에 그 에스프레소 자체가 굉장히 농축된 커피이기 그래서 때문에 에스프레소 커피는 잔도 작은 건가요? 예, 예. 조금 먹으라고? 그래서- 그래서 의외로 앙증맞아요. 귀엽고. 그렇다면 제가 지금 이해하기에는 그 에스프레소 커피에다가 그러니까 다양한 조리법을 구사해서 만들어낸 것들이 뭐 카페 라떼랄지 뭐 그런 것들이 아닌가 지금 그렇게 그렇죠. 이해가 우리가 이제 되거든요. 두 가지로 얘기를 하죠. 한 가지는 이제 뭐냐면은 에스프레소 베리에이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에스프레소를 다양한 모양으로 만들어낸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에스프레소 베이스드 커피라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에스프레소를 기본으로 해서 만든 커피다. 아, 네. 두 개가 똑같은 말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만드는 커피들이 지금 현재 뭐 카페 라떼라든가 또 향 카페 라떼라든가 카페 모카, 뭐 캐러멜 모카, 또 뭐 에스프레소 프라페라고 그래가지고 그 얼음으로 갈아서 만드는 그 프라페 시럽이 들어간 거라든가 뭐 다양한 형태로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커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옆으로 자꾸 새 나갈 정도로 궁금한 것도 많고 또 재미나는 게 많아요. 그래도 그 정확히 그 흐름대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잠시 이제 또 본류로 돌아오면 예, 예. 그 열매를 수확하는 거는 어떤 방식들이 있는지 뭐 피킹도 있고 뭐 훑기도 있고 그런다는데 두 그거는 가지 방법이 있죠. 예. 근데 이제 고급 커피일수록 셀렉티브 피킹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땁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커피 한 가지에 익은 열매, 안 익은 열매, 꽃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저 일종의 이제 수확하는 건데요. 예. 그 훑으면 어떻고 따면 어떻고 그게 무슨 차이가 있어요? 훑으면 네. 익은 열매, 안 익은 열매가 같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변한 열매만 따야지 커피 맛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손으로 직접 따게 되면 빨간 것만 골라서 따거든요. 그러니까 커피가 품질이 균일하고 좋은 거죠. 그래서 커피가 수확하는 시기에 따라서 맛이 틀려집니다. 그래서 커피를 열매가 완전히 익지 않은, 진홍색으로 익지 않은 상태에서 커피를 따게 되면, 그냥 푸른 열매를 따게 되면은, 커피 맛 중에
좀 신맛이나 풀맛 같은 맛이 많이 납니다. 커피로 나중에 그 가공을 했을 때. 제대로 익었을 때 따면은 그 제대로 익은 커피 열매에 있는 그 주스라든가 과일의 주스라든가 이런 게 영향을 미쳐가지고 아주 플루티 해가지고 꽃향기 같은 향기도 나고. 익기 전에 따는 예. 커피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훑는 방법을 쓰게 되면은 이 덜 익은 커피를 자연히 많이 따게 되죠. 일부러 덜 익은 커피를 따는 경우는 없죠. 그 경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훑는 방법은. 그러니까 그냥 막 따버립니다. 예. 저급 커피가 되는 거네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열매를 땄습니다. 그 열매를 어떻게 처리하는 건지. 그래서 열매를 따면은 그 열매를 이제 고급 커피는 물 처리라는 과정을 통해서 처리를 합니다. 물 처리라는 건 이제 한 6가지 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단계는 펄핑이라고 그래요. 펄핑이라는 것은 커피 열매가 있으면 열매를 기계로 꽉 짜줍니다. 꽉 짜주면은 씨가 톡 튀어나오죠. 시계가 제가 지금 좋아하니까. 그러자면 그 말씀을 여쭤보려고 그랬었는데요. 여기 이제 아까 그 체리, 예. 붉은색, 진홍색, 예. 여기 이렇게 까면은 요 안에 우리가 흔히 보는 그 원두, 예, 거기 이렇게 원두가. 두 알이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예. 두 알이. 예. 그럼 그게 제대로 빠지느냐, 이렇게 잡으면은 뻑 떨어지는 건지. 그게 이제 제대로 익은 아니면 커피. 빼기가 힘든 건지. 제대로 익은 커피는 커피의 살이 어느 정도 말랑말랑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으로 꽉 누르면은 알이 2개가 톡 튀어나와요. 네. 조금 제대로 익은 이렇게 커피는. 조금 배워가지고 약간 터놓은 상태에서 아니면 그냥. 아니 익었는데 살이 그냥 물러지죠. 누르면. 살이 물러지니까 우리가 꽉 누르면은 튀어나옵니다. 커피 원두가 씨가 석류처럼 버려져 있지 않냐. 벌어져 있지는 않죠. 그걸 이용해서 말하자면 기계에서 스퀴즈라고 해서 짜주는 겁니다. 기계의 간격이 이렇게 돌아가는 말하자면 그 간격이 이렇게 좁아가지고 거기에 커피를 넣어주면 통과하면서 쿡 짜주면 알은 알대로 수도 예, 우두둑 막 껍데기는 쏟아지게 껍데기대로. 아. 그러면 이제 커피 알에, 커피 씨에 아직도 그 살이 붙어 있어요. 그 살을 이제 커피 산지에서는 슈가라고 합니다. 그 살이 붙어 있어서 끈적끈적하거든요. 그 살을 씻어내야 되는데 그 씻어내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이제 그 포멘테이션이라고 해가지고 발효를 시키는 겁니다. 그걸 탱크에 넣어놓고 물을 채워놓습니다. 물을 채워놓으면은 한 24시간 정도 되면 발효가 아니라 우리로 치면 그게 물로 뿌리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 발효가 돼서 이게 끈적끈적 녹아버리죠. 그 미생물이 이게 작용을 해가지고 완전히 그 살이 녹아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도토리가 묵을 만들기 위해서 도토리를 우리고 담궈서 불리고 우리고 하는 그런 과정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넘어가고요. 하여튼 이게 발효하는 게 뭐냐면은 뜨거운 지방이잖아요. 거기서 물을 채워놓으니까 그 살 자체가 일종의 말하자면 썩는 과정이죠. 일종의 그 발효라는 게 씨 발효가 돼서. 자체는 이제 예. 있고 그 근데 씨에 묻어있는 예, 그것만. 그걸 48시간 3일, 4일 놔두면은 완전히 썩어버리니까 못 그러기 전에 한 쓰겠죠. 24시간이면 손을 넣어보면 끈적끈적하게 녹았습니다, 네. 살이. 만져보면 알겠죠. 예, 녹으면은 그 다음에 뭐냐면 워싱이라는 과정, 닦는, 이제 씻는 과정이죠. 그래서 물로 씻습니다. 씻으면은 그 살이 끈적끈적해져서 다 씻어 내려가요. 씻어 내려가고 난 다음에 파치먼트 커피라는 게 나오는데 그 깍지 커피를 파치먼트라고 그래요. 그 커피를 갖다가 널어서 말리는 겁니다. 볕에 널어서 한 2, 3일 뜨거운 볕에다 말리면은 이제 물기가 한 10% 정도, 10.5% 정도, 그 정도까지 수분이 이제 말라버리죠. 증발이 되겠죠. 예, 그러면 그걸 방앗간에 가서 우리가 말하자면 우리가 옛날에 그 맷돌 가지고 이렇게 쌀 빠듯이 네. 방앗간에 가서 말하자면 기계로 문질러 가지고 그 껍데기를 제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안에 있는 생두가 나오죠. 그래서 생두를 추려내는 거죠. 그러니까 쌀로 치면 뭐 현미 뭐 이렇듯이 예. 벗겨나는 거구만요. 예, 어느 정도. 근데 이제 우리가 그대로 나오면은 실버 스킨이 덮여 있어서 현미같이 되는 거예요. 실버 스킨이 덮여 있는 그렇죠. 상태가 네, 되거든요. 그러니까 또 폴리싱이라는 과정이 있어요. 그 폴리싱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실버 스킨을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커피가 다 나오면 그린빈이 됐을 때 아주 그 색깔이 그린색으로 이쁜 그 커피가 나오는 살이 거죠. 나오는 거네요. 네. 그 물 처리하는 거 하고 이제 건조 그다음에 처리하는 건조 거 처리가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건조 처리는 커피 체리가 있잖아요. 네. 체리를 따서 그대로 갖다 말립니다. 한 2, 3주 걸리는데 이제 비가 오지 않아야 돼요. 또 아침에 이슬 안 맞게 밤중에는 위에다가 쳐놓습니다. 어린아이 덮어놓죠. 다루죠. 참 정성 많이 들어. 그래서 이제 낮에 햇볕에 널어놓으면은 그 커피 체리에 있는 수분이 날아갑니다. 수분이 다 날아가고 하면 커피 체리의 살 자체가 푸석푸석해지죠. 네네. 누르면 그냥 부서지죠. 그게 2, 3주가 지나서 수분 함량이
약 뭐 10.5%나 11% 정도까지 말랐을 때 그때 방앗간에 가서 그냥 이제 벗겨내면은 커피 알갱이가 나오는 겁니다. 그걸 드라이 커피라고 그러죠. 아니 근데 우리 미국 포함해서 전 세계 어디든 그 정도 하루에 이 소비를 하는 이 커피를 어디서 이렇게 사실 생산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손도 많이 제일 가고. 큰 산지는 브라질을 비롯해서 그 중남미 지방이죠. 브라질이 세계 생산량의 30에서 35%를 생산합니다. 그 1개국이요? 예, 브라질이. 그리고 콜롬비아가 약 한 12%에서 14% 정도 생산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브라질, 콜롬비아가. 콜롬비아하고 중남미의 뭐 멕시코라든가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여기만 쳐도 전 세계 생산량의 55%가 넘어가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죠. 또 아프리카에서 이디오피아, 케냐, 탄자니아가 큰 생산지고요. 또 아시아로 오면은 지금 세계에서 두 번째 생산지로 부각된 데가 베트남입니다. 아, 그래요? 네. 베트남이 세계에서 가장 큰 로브스타의 생산지입니다, 지금. 로브스타는 지난주에 말씀하신 걸로는 예, 좀 쉽게 적을 말하면 커피죠. 레귤라형이죠? 예, 일종의 좀 프리미엄형이 아니고. 이제 저울 커피인데 로브스타 커피가 가장 많이 쓰이는 데는요. 역시 인스턴트 커피입니다. 인스턴트 커피는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싼 로브스타를 대량으로 구입해다가 이제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안안팍으로 중국이 벌떼 공격을 해와서 신경거리도 되고 그런데 중국은 커피 생산 안 해요? 중국도 옛난성이라는 데서 커피가 나옵니다. 중국도 일부 커피가 나와요. 그 남쪽 지방에서. 예, 남쪽 지방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커피가 예. 물로도 씻기고 이제 건조도 됐고 예. 그렇게 해서 나온 게 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그 이제 등급은 어떻게들 보통들 한다고 하죠? 예, 등급은 이제 그 커피 사이즈별로 매깁니다. 사이즈별로 이제 등급을 분류를 하는데 네. 일단 물로 처리한 커피는 워시드 커피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콜롬비아 커피 하면 흔히 많이 알려진 게 콜롬비아 커피 좋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콜롬비아 커피가 대표적인 이제 워시드 커피로 돼 있죠. 그러니까 물 처리한 커피. 근데 지금은 커피 생산국들이 자기 나라 커피에 말하자면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많이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 처리 방법으로 해서 많이 생산을 하죠, 지금 고급 커피들은. 그리고 이제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생산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거기는 드라이 처리의 그 대표적인 데죠. 건조 처리에. 네. 그래서 브라질 커피는 상대적으로 콜롬비아에 비해서는 가격이 싸지만 그 아라비카 커피입니다. 드라이 커피는 거의가 로부스타인데 네. 브라질이 유일하게 그 아라비카 드라이 커피입니다. 그러면 등급으로 치자면 아라비카 물 아, 이게- 처리 그 다음 단계쯤 가게 예, 되나요? 제가 지금 얘기를 딴 데로 돌아갔네요. 또. 네. 근데 등급은 이제 어떻게 분류가 되느냐면 등급은 커피 사이즈별로 우선 등급이 되거든요. 네. 사이즈별로 등급이 분류가 되면은 제일 큰 사이즈가 일단은 콜롬비아 같은 경우에는 스프리모라고 나오거든요. 스프리모. 네. 그다음에 엑스트라. 그다음에 엑셀소. 이렇게 해서 엑셀소가 보통 상업용 커피입니다. 우리가 보통 마시는 원두 커피에 보통 이제 그 사용되는 커피가 엑셀소고 스프리모급 정도 되면은 스페셜티 커피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고급 커피가 되는 거죠. 또 코스타리카나 과테말라에 가면 SHB라는 등급으로 분류를 해요. 그거는 고도 4,000피트 이상에서 나온 SHB라는 건 스트릭티 하드 빈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 커피가 단단한 커피를 얘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단단한 커피. 커피가 고산지에서 제대로 자라면은 이 커피의 조밀도가 높아진다고 돼 있어요. 조밀도가 높아져가지고 단단한 빈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코스타리카나 과테말라는 SHB라는 등급으로 분류를 하고 이제 아프리카나 인도 같은 경우에는 AA 제일 좋은 게 제일 그러니까 알이 말씀 좋은 게. 중에 궁금한 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밀도가 어느 정도냐, 뭐 이런 계산 방식으로 등급을 정하는 건 이해가 가겠는데, 네, 예. 근데 왜 크기로 그 등급을 정해요? 이제 크기와 뭐 무조건 좋은 건 보통 아닐 이제 텐데. 두 가지거든요. 크기와 무게인데 무게는 조밀도를 나타내요. 네. 그러니까 똑같은 그 크기인데도 무거운 비는 조밀도가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그 콜롬비아 수프리모 같은 경우에 벌써 큰 빈들을 출해내면 보는 모양이 벌써 커피의 모양부터 굉장히 튼실하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조밀도도 높고 좋습니다. 커피가. 그래서 큰 빈일수록 좋은 건 있어요. 그 큰 비는 그람으로 달면 그럼 몇 그람 나올까요? 0.5g. 그건 제가 안 달아봐서 모르겠는데요. 아니 지금 우리 강남의 이 시청자분들이 담배 원, 옛날에 더 원을 좋아하는데 그 원 한 개피가 1g이거든요. 예. 그래서 아니, 그럼 근데 이제 커피의 역사를 보면은 네. 바한가
베토벤인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분들이 커피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네. 그 커피를 딱 60알을 세 가지고 한 잔을 빼먹었다고 그래요. 한 잔을 끓여 먹는데 60알을 딱 세 가지고 커피를 네. 60알을 갖고서 우려낸 한 잔을 한 잔을. 예. 그러면 지금 그런 거가 예. 재미로라도 예. 한번 유행을 좀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옛날에 전매청에 있는 여직원들은 한번 딱 잡으면 담배 20개 잡았다 그러는데, 예. 음악 했던 그분들 같은 경우는 옆에 비서가 한번 딱 잡으면 60알짜리 됐고, 잘 됐었겠어요. 그러니까 커피도 결국은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보기에 좋은 커피가 예. 저희들 먹기에도 좋은 커피가 예. 된다는 그런 지금 현재 말씀이시네요. 미국에서는요. 네. 미국에서는 이제 상업적으로 어떻게 분류를 하느냐면은 스페셜티급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네. 지금 이제 미국에서 바람이 불고 있는 커피가 스페셜티 커피라는 거예요. 근데 스페셜티급은 뭐냐 하면은 아까 콜롬비아 수프리모나 네. 뭐 케냐 AA라든지 뭐 인도 플랜테이션 AA라든지 이런 식으로 알이 크고 좋은 커피들인데 디펙트라고 해서 이 불량품이 없어야 돼요. 불량품이 300g 그걸 다뤘을 때 뭐 3개에서 5개 이상 나오면 안 된다. 이런 그 규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보기에도 좋고 불량품도 없고 아주 고른 커피들이죠. 그게 스페셜티급으로. 아니, 언제 그렇게 커피가 그렇게 기업화가 되고 완전히 고도화가 됐어요? 지금 커피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1년 그 소비하는 커피가 뭐 수백억 불에 이른다는 거니까요. 그 커피 시장이 그 고급 커피의 시장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일본만 해도 커피 시장이 엄청나게 큽니다. 우리 한국도 그렇죠. 우리 한국은 지금 13위, 14위 전체 소비량으로 보면은, 근데 그 중에 90%가 인스턴트 커피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90% 이상이 이 원두 커피입니다. 그리고 이태리나 프랑스나 이쪽으로 가면 뭐 99%, 거의 100%가 원두 커피죠. 근데 우리나라는 좀 기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 지금 그 권장하 원장님이 커피에 대해서 쭉 얘기해 주시고 계신데 이제 그 커피의 그 알을 갖고 예. 이제 볶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예. 볶는 과정 왜 볶는지 그거 한번 정리해 주세요. 이제 커피를 왜 볶느냐? 커피를 볶는 이유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맛을 얻어야 되잖아요. 네. 커피를 볶음으로 해서 맛과 향이 생깁니다. 그거 이제 아무나 이렇게 볶으면 됩니까? 볶는 아니면 방법은 볶는데도 우리가 좀 이제 가장 노하우가 쉽게 있는, 볶을 예. 수 있는 방법은 집에서 프라이팬에 볶을 수 있습니다. 네.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프라이팬에 그린빈을 넣고 계속 저어주면 됩니다. 그린빈도 팔아요? 예, 그린빈이요? 그린빈도 판매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음. 그래서 볶으면 되는데 그렇게 볶았을 때 이제 한 가지 단점은 뭐냐면 일률적으로 똑같은 컬러가 나오질 않고 커피가 완벽하게 볶아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휘지고 판에 닿는 겉부분은 빨리 타고 또 일부는 좀 시커멓게 타고 일부는 덜 타고 이래서 뭐 일률적으로 볶아지질 않죠. 우리가 이제 커피 볶는 기계라는 건 뭐냐 하면은 옛날에 땅콩 볶는 기계 이렇게 돌리듯이 맞습니다. 예. 막 돌아가면서 말하자면 커피 빈이 고르게 볶아지게 돼 있는 겁니다. 열을 가했을 때 하나도 타지 않고 전체가 골고루 볶아지게 이렇게 지금 디자인이 땅콩 되는 파는 집 저 변두리에 가면은 그렇게 돌리면서 예. 그래서 많이 커피 볶아요, 기계 맞습니다. 가장 많은 기계가 드럼 로스터라고 그래요. 맞아요. 안에 드럼이 들어있어서 드럼이 돌면서 커피를 볶아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기술들이 많이 개발되다 보니까 뭐 드럼 로스터가 이제 뭐 말하자면 핫 에어라고 그래서 뜨거운 열풍을 이용하는 열풍 로스터로 변화가 돼가지고 열풍을 드럼 안에다 불어넣어주는 그런 형태로 돼서 뭐 콘벡션 히트다 뭐다 해서 그런 식으로 개발이 되고 제가 이제 그 학생들 가르치는 거 사용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 로스터가. 그거는 최신식 이제 핫 에어 로스터라고 하죠. 이 뜨거운 공기를 돌려주면서 통로를 따라서 돌아가면서 커피를 같이 돌려줍니다. 그래서 커피가 골고루 똑같이 있고 또 안팎이 밖에 가서 많이 있고 안에가 덜 있고 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커피가 볶는 것까지 이제 됐는데요. 그 예. 추출하는 이런저런 방법이 있는데 저희가 자료 화면을 준비한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걸 보시면서 이제 일단 예. 설명을 한번 또 해주시죠. 예. 네, 지금 어떤 장면이죠? 이건 이제 커피 추출하는데 이건 터키시 커피라고 합니다. 터키시 커피라는 건 커피 가루를 밀가루처럼 곱게 갈아가지고, 그래서 물과 설탕과 함께 섞어가지고 끓이는 겁니다. 근데 대표적인 끓이는 방식이죠. 보일링 방식. 지금 끓고 있죠. 저기서 화면에서. 저게 끓으면은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넘치려고 그러면 한번 내려놨다가 다시 저어주고 또 올리고 또 올리고 해서 한 서너 번을 그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따라 마시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따지고 보면은
이게 커피를 걸르질 않았기 때문에 네. 저건 유난히 시커먼 것 같아요. 커피 자체가 이 입에 묻습니다. 이 혀에 남아요. 커피 가루가. 커피 가루가. 네. 그 커피 가루를 그냥 죽같이 먹는 겁니다. 우리 원장 선생님 저 캐주얼하게 옷 입으시니까 더 멋지신데요. 양복 입으시고. 지금 이제 저거는 네. 이제 브루잉 방식이라고 물을 여기다가 적셔줍니다. 이렇게 적셔줍니다. 드리핑이라는 건 손으로 이제 뽑는 거죠. 저희가 집에서 커피를 넣고 이제 물을 부으면서 끓이는데 물을 부으면서 이제 빼내는 거죠. 추출을 해내는데 물을 천천히 이렇게 골고루 뿌려줘야 됩니다. 저게 우리가 골고루 일반적으로 뿌려주면- 흔히 하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는 지금 헝거 필터고 하나는 지금 현재 그 종이 필터입니다. 서로 다른 점이 있나요? 헝거 필터를 이용했을 때. 헝거 필터를 이용했을 때 이제 종이 필터가 더 미세하게 걸리죠. 커피의 맛 중에 입에 좀 이렇게 뭐랄까 좀 입에 좀 그 섬유질이라든가 끈적이는 좀 입에 남는 맛이 저거는 종이 어떤 필터가 방식이죠? 약하죠. 지금 하는 저 방식은 어떤 방식이에요? 저 방식은 프렌치 프레스라고 그래가지고 프랑스 사람들이 주로 해먹는 방법인데 저건 커피에 물을 부어가지고 한 3분 정도를 그냥 커피가 자연적으로 불어가지고 불어나도록 말합니다. 놔두고. 그 다음에 한 3, 4분이 지났을 때 위에 눌러주면 망을 눌러주면은 그 우러난 커피를 따로 마실 수가 있는 겁니다. 저건 이제 우리가 대표적인 집에서 많이 해먹는 커피 메이커 방식이죠. 종이 필터를 넣고 커피를 넣은 다음에 이제 뒤에 그 통에다가 물을 붓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예. 전에 저희가 그 커피 포트라는 거에다 넣던 건 어떤 저쪽에서 보이는 기구에서 어떤 형식인지. 그건 지금 여기 안 나와 있습니다. 근데 네. 제가 그건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건 백큐ම් 방식이라고 해요. 진공 방식. 네. 이건 뭐냐면은 일본에서 많이 유행하는 건데 저 기구를 사이폰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엄격히 얘기하면 사이폰은 아니고 저게 백큐ම් 그 필터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아니, 근데 권 선생님, 네. 커피 한 잔 먹기를 저렇게 힘들여서 해야 되나요? 그거는 이제 커피의 문화를 예. 나중에 유럽의 커피의 문화를 예. 아시면은 네. 커피 한 잔을 먹기에 얼마나 공을 들였나 그걸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냥 웃자고 한 소리예요. 예. 다도가 있는 저기 것처럼. 이제 그래서 물을 끓이면은 수증기 압력이 발생합니다. 그 수증기 압력이 물을 위로 밀어 올려요. 또 밀어 올리면 위에 있는 커피를 물이 이제 올라가서 내가지고 불을 끄면 다시 밑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이거는 이태리 사람들이 집에서 만들어 먹는 에스프레소입니다. 모카포트라고 하죠. 그래서 집에서 쉽게 에스프레소 우리가 기계로 뽑는 것만은 못하지만 비슷한 커피를 만들어 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모카포트에다 물을 넣고 필터를 커피 홀더를 해서 이제 중간에 장착을 하고 윗부분에 또 필터가 있습니다. 저걸 꽉 맞춰 놓으면은 저런 기구들은 특별한 사람만이 살 수 있는 건가요? 아니죠. 아니면- 시중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요? 예, 남대문에도 많이 나와 있고 예. 저희 주부들 이제 관심사는 물을 끓이죠. 끓이면 저기서 압력이 발생해요. 물이 끓으면서 수증기가 발생하면서 증기의 압력이 저렇게 발생해서 나오네요. 예, 위로 밀어 올립니다. 물을. 그럼 위에서 커피가 지금 내려오죠. 통과를 해가지고 저렇게 따라 마시면 에스프레소와 가장 근접한 커피가 되는 겁니다. 아주 맛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계 에스프레소보다 저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건 이제 나폴리 사람들이 개발한 방법이에요. 나폴리에서 저게 생맥주 다이 같네요. 이제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밑에가 보일러라고 하거든요. 저기 지금 물을 붓죠. 보일러가. 이제 중간에 커피 홀더가 있습니다. 커피 홀더를 집어넣고 저기다 커피를 담습니다. 커피를 담은 다음에 정수자가 이제 몇 가지 방법이 있네요. 필터를 장착을 합니다. 위에 필터를 씌웠죠. 예, 예. 그 다음에 위에 주전자가 있어요. 주전자를 꼽아 맞추면은 주전자가 위에 올라와 있죠, 지금. 네네. 그래서 올려놓고 끓이면은 이제 다 끓으면 물이 나옵니다, 구멍으로. 네. 구멍으로 물이 나오면은 다 끓은 거예요. 그때 이제 돌려놓는 겁니다. 그러면 밑에 있던 물이 필터를 통과해서 주전자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럼 따로 마시면 커피가 되는 거예요. 저건 이제 커피를 볶는 거죠. 지금 볶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그린비를 넣습니다, 위에다. 그린비를 넣어서 그린비는 이제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린비이. 그럼 저기서 이제 지금 볶아지는 거예요. 저기 지금 열이 계속 보열이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저기. 그래서 다 불어서 이제 나와가지고 저기서 지금 배출이 되는 겁니다. 다 볶아져가지고 배출이 되면은 지금 나왔죠. 그러면 냉각을 빨리 시키기 위해서 이제 냉각기를 따로 이용을 합니다. 저기에 지금 저기에 볶은 커피가 사실은 블루마운틴 커피를 제가 볶아본 건데 이게 최고급이에요. 예. 그러면 그 열풍의 온도는 어느 정도나 되죠? 그게 220도 정도. 열풍도. 예. 그 다음에 이제 저 볶은 커피를 가는 거죠. 분쇄하는 거는 분쇄 입자를 조정을 하게 돼 있어요. 용도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분쇄 입자가. 우리가 손으로 빼는 커피냐, 아니면 기계로 빼는 커피냐,
아니면 뭐 모카포트에 빼는 커피냐, 이 기구마다 입자가 조금씩 틀려집니다. 그래야지만 제맛이 나죠. 지금 세 가지로 갈았는데 가장 굵은 거는 상업용 커피 브루어로 빼는 거고, 중간에 있는 건 손으로 핸드 드리핑 할 때, 그리고 네, 하나는 모카포트 같은 걸로 알겠습니다. 뺄 때 이제 이렇게. 지금 도대체 몇 가지 방법이 저기 나온 거죠? 지금 저기서 안 나온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죠. 포콜레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얼마 전에까지만 해도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네. 이 포트에다가 위에 보면 커피 이렇게 그 거름망이 있어요. 네네. 그리고 이 대롱 파이프가 이렇게 이렇게, 대롱 이렇게 네. 내려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커피를 넣고 물을 벗어 포트를 전기 포트고 뭐 이렇게 네네. 집어넣으면은 물이 끓으면은 계속 그 대롱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죠. 네네. 그래서 커피를 우려내는데 그건 이제 퍼콜레이터라고 그러죠. 네. 근데 그 방식은 지금은 안 씁니다. 왜냐하면 끓는 물이 계속적으로 커피를 우리는 거는 커피의 나쁜 맛을 많이 우러냅니다. 아. 그래서 커피를 우리는 물의 온도는 지금 현재 기준을 우리가 잡고 있는 게 약 90도에서 96도 사이. 그 정도 온도가 좋고, 끓는 물이 아니라 끓었다가 한번 살짝 식은 물. 95도나 96도나 이 정도 물이 커피를 뽑는데 좋은 맛만 우려낼 수 이제 있다고. 지금 그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요. 예. 지금 저희가 자료 화면을 지금 한 5분 넘게 이렇게 쭉 보면서 하는데 크게 예. 제 생각엔 지금 두 파트로 본 화면이 예. 하나는 이제 커피를 이제 그 내는 거.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커피를 이제 그 그린빈을 예. 볶아가지고 가루를 만든 거. 예, 예. 크게 이제 두 장면을 이제 보여주셨는데요. 커피 추출하는 그 세 가지 방법을 예. 그 한번 예. 그 이제 화면을 이제 보셨고 말로서 한번 이제 차분히 아, 예. 정리를 한번 해주세요. 세 가지 방법. 이제 커피에 이건 커피 추출하는 방법이 곧 커피의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방법이 우리가 꼭- 아라비아에서 커피가 처음 개발돼 가지고 커피 음용이 널리 보급되기 시작했을 때 그 사람들이 먹는 방법은 끓이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터키시 커피가 그 커피입니다. 보일링의 방법이라고 그러죠. 보일링. 보일링. 끓이기. 네, 끓이기. 커피 아까 보면 터키시 커피에 보면 커피 파우더를 커피 그러니까 분쇄를 아주 곱게 해가지고 밀가루 같이 곱게 분쇄합니다. 같이 넣고 끓이죠. 설탕도 넣고 같이 끓이죠. 이 밀가루처럼 그렇게 곱게 갈다 보면 그 가루 자체가 또 체내로 들어가지 않아요? 먹을 때? 배로 들어가는 거죠. 뱃속에. 상관은 없죠. 예, 상관없는 거죠. 포도씨도 먹는데요. 뭐. 예, 예. 근데 잠시 전에 그 예. 커피의 가장 좋은 맛을 내는 온도가 예. 90도에서 뭐 90, 한 7, 8도까지. 90, 한 6도 정도까지. 6도까지. 그러니까 끓는 걸 잠깐 내놨다가 이렇게 예. 부어서 먹는 게 맛있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그, 아까 끓여 먹는 그거는 맛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끓여 먹으면은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 포콜레이터라는 걸 제가 네네.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건 밑에서 물이 계속 끓어가지고 위로 계속 순환이 되면서 계속 우려내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뭐 4분이고 5분이고 계속 우려냈다. 네. 그러면 이 끓는 물이 우려내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커피의 맛 중에 안 좋은 성분들을 우려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너무 많이 우리는 거예요. 커피를 우리가 우려낼 때 그 커피의 풍미를 보통 18%에서 한 22% 정도를 우려내야지만 커피가 맛있다고 하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지금 92도에서 96도의 물을 온도를 쓰는 거는 그 정도의 그 퍼센티지를 우려내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네. 근데 너무 과다하게 우려지니까 커피 맛이 쓰고 떫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런 이제 맛이 나오는 그럼 거죠. 터키시 커피는 끓이는 커피인데, 그거는. 터키시 커피는 이제 특징이 뭐냐면은 벌써 파우더를 곱게 가른 데다가 네. 설탕을 같이 넣고 끓입니다. 그래서 네. 그 설탕이 일정 역할을 하죠. 아, 그래서 네. 실제로 먹어보면 맛이 좋아요. 예. 끓이더라도. 예. 지금 브루잉 얘기도 하셨나요? 브루잉 얘기는 안 했죠. 이제 그건 끓이는 방법, 보일링. 보일링이 첫 번째는. 하나의 방법, 예. 추출하는 방법.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브루잉이죠. 브루잉 방법에는, 그건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은, 물의 중력으로 커피를 우려내는 방법. 네네. 물이 내려오는 힘으로 우려내죠. 두 번째는 진공 방식이라고 그래서, 진공을 시켜놓고, 공기를 못 통하게 해놓고, 열을 가하면 수증기의 압력이 발생해서 물을 밀어 올리니까 커피를 추출해내는 거죠. 네. 그 두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아까 우리가 저기서 본 중에 핸드드립 방식이나 또 커피 메이커 방식이나 네. 또 상업용 커피 메이커 방식이나 이건 물이 위에서 쭉 나와가지고 커피를 적시면서 통과하면서 커피를 우려내는 겁니다. 그건 중력 방식이죠. 그냥 네. 물이 내려오는 네, 힘으로 네. 하는 거죠. 그때 물의 온도가 92도에서 96도. 그게 이제 미국 기준이에요. 미국 SCA라고 미국 협회 기준에
92도에서 96도가 제일 좋다. 우리 한국 사람 입맛에 맞는 온도는 혹시 별도로 없습니까? 그 미국 사람들 온도를 대고요. 한국 사람 온도가 다 비슷해요. 제가 보기에는 90도에서 한 96도 사이에 이게 전혀 다른 얘기지만 그 아이들 분유 타줄 때 몇 도의 물로 타주는 거예요? 38도에서 그 정도? 40도 사이. 애기가 먹는 거는 애기는 너무 낮은 온도에서 먹으니까 어쨌든요. 뜨거우면 안 되니까요. 웃기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진공방식하고 두 가지가 있어요. 진공방식의 대표적인 건 아까 봤을 때 그 사이폰이라고 그랬죠. 유리 포트 두 개로 이렇게 연결돼서 한 거. 그게 진공방식의 대표적인 거고 또 한 가지는 모카 포트 진공방식의 대표적인 겁니다. 그게 중간에 가스켓이 있어서 꽉 잠궈 놓으면 밑에 열을 가하면은 증기가 발생해서 증기 압력으로 물을 밀어 올리면서 커피를 통과해서 위에 뽑아주죠. 가압식 추출은요, 그래. 이제 가압식 추출은 이번 주에는 제가 할 수가 없고 그거는 이제 복잡한 겁니다. 뭐냐면 또 현재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에스프레소 추출 얘기하거든요. 그건 뭐냐면 모터로 펌프를 돌려가지고 펌프의 압력으로 물을 통과시켜서 뽑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강제 압력으로 뽑아주는 거죠. 그래서 그건 기계가 필요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스타벅스나 뭐 커피빈이나 유명한 커피숍들이 가장 많이 파는 게 그 에스프레소 베이스 커피가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근데 그 끓이기든 브루잉이든 또 브루잉도 크게 예. 그 중력에 의한 거, 예. 또 압력, 예. 그 진공. 근데 그렇게 하면은 맛이 똑같은 거를 놓고도 그렇게 하는 방식에 따라서 맛이 다릅니까? 아니면 그 맛이 나옵니까? 맛이 조금 현실적으로 틀려져요. 예. 아까 얘기했지만 커피에 이제 지금 우리가 기준으로 잡는 커피와 물의 비율은 대부분 커피가 물이 98.5%에서 99%가 됩니다. 커피가 물에 함유되어 있는 커피 자체에 함유되어 있는 커피는 약 1%에서 1.5% 사이입니다. 사실은 그런 기술시대 그게 중요하죠. 그 정도인데 실제로 우려내는 풍미는 18%에서 22% 정도가 돼야지 좋아요. 그러니까 커피를 우리가 물이 이렇게 내려올 때 커피의 액은 조금밖에 포함이 안 돼 있지만 커피의 풍미는 16에서 18에서 22%를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었을 때 커피의 맛을 느끼죠. 입으로. 네. 또 냄새로 아로마를 느낄 수가 있죠. 근데 제가 또 지금 하다 보니까 또 얘기가 또 본론에서 본론하고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보면은 우리가 지금 강남에선 예. 다양한 주제로 지금 1년 넘게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예. 오늘 전에 없던 반응이 하나 있어요. 저희 지금 예. 화면에는 안 나오죠. 우리 제작진들이 예. 이 커피 이야기라니까 예. 굉장히 지금 관심을 갖고 지금 쳐다보고 있는데 네. 조금 전에 방송 들어오기 전에 우리 이 카메라 감독이 질문했더니요. 그 프림이라고 그러죠. 크림. 예. 그 커피에다가 그 옛날 다방 커피인데 예. 그 프림을 타서 이렇게 먹는 걸로 인식하고 성장을 했거든요. 예. 그 커피와 그 프림, 예. 크림인지 전 단어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관계가 어떤 거며 그다음에 하나가 또 있습니다. 그 집에서 그거를 이제 커피하고 설탕하고 소위 프림, 뭐 상표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하는데 그 배합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거 참 환장하겠거든요. 그게 어떤 게 황금 비율 배합인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제가 81년도에 캐나다를 처음 갔다 그랬잖아요. 네. 그때 이제 느낀 게 뭐냐면 캐나다 사람들은 프림이라는 게 없었어요. 전부 다 밀크나 아니면 뭐 호모 밀크냐, 그냥 일반 밀크냐, 아니면 스킨 밀크라고 해서 로우 팻이죠. 지방 함량이 작은 것. 그거를 타먹든지 아니면 크림이 있어요. 밀크 크림. 지방 함량이 높은 거. 그걸 타든지 해서 이제 크림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프림이라는 게 가보니까 없더라고요, 실제로. 근데 이제 슈퍼마켓에 가면은 카네이션이라든가 이런 건 이제 찾을 수가 있었어요. 이제 프림 형태의 그런 게. 프림이라는 건 하나의 이제 그 상표 이름이고 그거를 우리가 얘기할 때 뭐라고 하냐면 아티피셜 크림이라고 그래요. 그건 뭐냐면은 아티피셜 크림이라는 인공 크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의 주 원료는 식물성입니다. 식물성 그 뭐 야자유라고 하나? 팜유, 야자유 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걸 오래 먹었기 때문에 그게 입맛에 맞아요, 지금. 근데 서양 사람들은 옛날에 그 유럽에서부터 쭉 전통적으로 내려온 방법은 밀크를 타먹는 방법이죠. 아니면 밀크 크림을 타먹는 방법이죠. 그래서 최근에는 뭐 제가 이런 건 방송에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는데 최근에는 일부 사람들이 프림이 분해가 잘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아티피셜 그 식물성 크림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 뭐 제가 실제로 안 해봤으니까 모르는데 액상 크림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분말 크림이
조금 질이 떨어지는 걸 느낄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액상도 식물성 액상 그 프리마라든가 이런 거는 그 똑같은 겁니다. 식물성을 가지고 만든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 지구상에 지금 예. 그 시장 중에서 프림을 소위 타서 커피를 드는 예. 그런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 규모죠, 그게? 원두 커피를 주로 마시는 게 더 이 다수의 어떤 그 일인지.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 그러니까 원두커피를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크림을 타서 먹는 팀이요.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은 밀크를 많이 사용하죠. 밀크나 밀크 크림을. 근데 우리나라가 유난히 이제 인스턴트 커피를 많이 마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프림을 많이 사용을 하는 겁니다. 또 그게 그 배합이 입에 뱄어요, 지금. 그리고 그래서, 제가 예. 두 번째 말씀하신 거 아직 말씀 안 하셨어요. 예, 예. 커피와 프림과 설탕을 몇 대 몇을 하는 게 그게 일반적으로 괜찮은데 우리 흔히들 요즘은 그런가 좀 예전에 이렇게 그거는 제가 연구를 해보지 않은 사항인데 이제 옛날에 저희가 다방에 가면은 다방에서 티스푼으로 그렇죠. 예. 커피 한 스푼하고 프림 한 스푼하고 뭐 그런 설탕 두 식이었어요. 스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거기다 뜨거운 물을 버주는데 양이 많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달짝지근하니 맛있었잖아요. 네. 그죠? 근데 우리가 원두 커피라는 건 에스프레소를 빼놓고는 양을 많이 뽑아서 먹거든요. 네.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한동안 우리나라의 원두 커피의 기준이 잘못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커피숍을 또 여러 군데 운영을 했었으니까 느낀 거지만 90년대 중반에 가서 우리가 아까 80년대 말에서 90년대 초에 원두 커피가 크게 유행을 했다고 그랬죠. 근데 실질적으로 많은 성장을 이루지 못한 거는 중간에 변질이 됐어요. 네. 원두 커피의 그 문화가. 그게 변질이 된 건 어떤 거냐면은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여성들이 네. 원두 커피는 아주 흐리게 뺏어 먹는 커피다 이렇게 인식을 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기준을 잡을 때 우리가 미국이나 이런 데서 캐나다나 이런 데서 그 도넛 커피숍이나 이런 데서 커피를 빼먹을 때 커피 한 포트면 1.9리터가 돼요. 반 갈론이죠. 네. 1.9리터를 뽑는데 원두 커피의 사용량이 커피 양이 한 70g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 전에 그랬습니다. 제가 네, 캐나다에 네. 있을 때 70g에서 80g 사이를 넣었는데 한국에 와서 우리가 처음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맛있다고 하고 많이 먹었는데 90년대 중반쯤 돼서 보니까 20g, 30g 이렇게 집어넣고 원두커피를 뽑아요. 그래서 젊은 여성들이나 또 아주머니들도 집에서 커피 메이커에다가 아주 흐리게 뽑아가지고 이게 미국식 커피다 이렇게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럴 때마다 강조를 했습니다. 그거 미국식 커피 아닙니다. 미국식 커피는 그렇게 커피를 뽑으면 커피의 풍미, 아까 얘기했지만 18%에서 22%가 우러나야 되는데 풍미가 10%도 못 우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커피가 아니라 보리차 같이 되는 거예요. 커피의 냄새만 나지 갈갈하고 그냥 뭔 보리차 말씀인지 같이. 알겠습니다. 예. 저기 오늘 이제 이렇게 하시죠. 벌써 2부도 예, 예. 시간이 이제 다 됐습니다. 예. 3부 때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건지 좀 3부 말씀을 때는 예. 제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에스프레소입니다. 네. 그래서 에스프레소를 지금 알지 못하고는 커피 특히 영업을 하는 사람들, 커피숍을 한다거나 커피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장사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지금 에스프레소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3부에는 에스프레소와 에스프레소를 이용해서 만드는 뭐 카푸치노, 카페 라떼, 뭐 카페 모카, 또 시럽을 섞어서 만드는 거라든지 또 뭐 마키아토 콘파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커피 음료를 만들어서 찍어서 보여드리고 설명을 해드리고 할 생각입니다. 예. 그 지난주 그렇고 이번 주 그렇고 예. 지금 저희가 1, 2부 이야기를 나눴지만 아직도 못한 얘기가 에스프레소 말고도 많습니다. 보관 방법도 있고 또 브랜드 커피는 도대체 뭐고 레귤러 커피는 뭐고 이 아직 이야기 못한 게 다 3부 때 다시 또 모셔서 커피의 세계로 한번 초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예, 오늘 그렇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커피의 세계가 알면 알수록 참 저희를 즐겁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보신 이후로 커피에 대해서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셔서 더 이 풍족한 그리고 고품격의 삶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남에서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